애프터마켓 나우 시작합니다. 8월에 오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. 지난주 두 자릿수 폭등을 뒤로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. 8월에 초입에서 시장의 시그널들이 변하고 있는지 잘 포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한 전략들도 뒤에서 세워보시죠. 먼저 시장부터 키워드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엇갈린 증시 시장으로 또 잡아봤습니다. 지난주 17% 그야말로 역사적인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피 오늘은 5%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난주 상한가도 20% 넘게 폭등에 이어서 오늘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역시나 지난주 8조 넘게 담아냈던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이었습니다.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난주 200일선 복귀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121선 그러니까 6,700선을 복귀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대형주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에서는 바닥을 이제는 다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지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아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면에 코스닥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. 장중에 5%가량 상승하기도 했는데 마감 지수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2%가량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.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로봇과 바이오의 상승이 눈에 띄었던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주들의 하락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. 순환매가 좀 돌 수 있을지 또 어떤 섹터에 주목해 봐야 될지도 뒤에서 짚어보시죠.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 MLCC로 잡아봤습니다. 오늘 반도체 투톱이 쉬어갔지만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MLCC 관련주들은 강세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. MLCC 1위 기업이죠. 무라타가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요.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형 MLCC 연간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% 이상 증가할 것이다,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기 역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유입됐습니다.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. MLCC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 포인트도 뒤에서 같이 짚어보시죠.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. 세 번째 키워드는 로봇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오늘 당연 눈에 띄었던 섹터 또 테마라고 하면 로봇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적인 시세 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중국 로봇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일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. 대장주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. 뒤에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. 네, 오늘 시장 살펴봤고요. 자세한 이야기들 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애프터마켓 나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8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. 오늘 시장의 이슈와 함께 애프터마켓 특징주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죠. 네, 오늘 이 시간은 내무경제 손여로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. 본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시장부터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정말 역사상 최고의 상승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. 코스피의 경우에는 5%대,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냈는데요.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실지 또 오늘은 또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궁금합니다. 네, 정말 저번 주 금요일 장세는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본 장세였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아래로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있지만 네. 위로는 서킷 브레이커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질문 받았던 게
본부장님, 이 서킷 브레이커 왜 안 걸리죠? 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뿜뿜했었죠. 서킷 브레이커가 하방은 있지만 상방은 없다. 상방은 올라가는 거는 그저 즐기시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. 일단 이 시장이 나와 있는 변동성이 아마 이번 주까지는 지속이 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지속적인 완화가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. 우리가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M7이라고 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애플을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했고 네.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AMD의 실적 발표 남았죠. 그다음에 나머지 M7 기업들은 모두 다 실적 발표했습니다. 그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들의 실적에다가 가이드라인에다가 이제 KPX 투자 기조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. 그래서 투자 기조를 올린 기업, 투자 기조 올렸는데 현금이 말짱하다라고 평가되는 기업, 뭐 MS라든가 아니면 인텔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멀쩡했고,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실적을 증가했는데 실적 증가폭이 기대치보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들의 현금 흐름이 적자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줬던 뭐 이제 알파벳이라든가 뭐 메타 이런 기업들까지 실적 발표했었죠. 근데 이제 금요일날 마지막에 아마존이 또 이제 MS처럼 견조한 실적에다가 KPX 투자 기조까지 보여주고, 사실 이번 주 실적 발표 나와 있는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바짝 뒤쫓고 있고, 그들은 이제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가 아니잖아요. 네. 이제 그 GPU를 설계를 하고 있고 CPU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같은 위치입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도 시장의 불확실성 작용 안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FMC도 이미 지나갔고, 그 다음에 이번 주 경제 지표도 그냥 뭐 비지조 고용 지수라든가 그냥 뭐 졸트 보고서라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만한 지표들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나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삼성 SK하이닉스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했고요. 이번 주에 대기업들 실적 발표 거의 다 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부터는 우리가 알만한 뭐 중소형주라든가 뭐 이런 쪽 실적 발표할 겁니다. 그럼 그런 종목들 시장에 영향성을 크게 주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갑자기 오늘 정말 사실은 딱 지수만 보면 네. 충격적이거든요. 근데 우리가 과거에 움직였던 그것들 보니까 너무 괜찮은, 그냥 슬프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% 하락 마감했는데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았고요. 그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날 16%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5% 정도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. 근데 오히려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저의 계좌 평가 수익이 확 줄었다가 조금 다시 늘었어요. 근데 그동안 우리가 2, 3주 동안 겪었던 충격에 비하면 이거는 별로 아무렇지 않았고요. 역으로 코스닥이 오늘 2% 올랐고, 우리 개인 수업들 좋아하시는 2차 전지 조금 약세를 보여줬지만 네.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, 오늘 우리가 알만한 뭐 기술 이전 기대감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X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수십 배의 개인 투자분들이 기뻐하고 계시고요.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변동성 주간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차근차근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성장성에 맞게 움직일 거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예측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. 다음 주부터 좀 더 종목별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앞서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아쉬운 하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이야기를 역시나 해봐야겠죠. 지난주에 뭐 SK하이닉스가 정규장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.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폭등을 했는데 사실 애프터마켓에서는 뭐 키옥시아 실적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도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확대했다라는 부분, 그래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됐다.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확실히 아쉽긴 하거든요. 반도체 어떻게 보셨을까요? 요 정도가 아쉽다니 우리 앵커님께서 경력을 조금 더 쌓으시면 조금 더 멘탈이 강해지지 네.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.